자, 이번엔 행렬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의 거듭제곱. 같은 행렬을 여러 번 곱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A가 정방행렬일 때, 주어진 행렬 A를 음이 아닌 정수 번 이렇게 계속 곱해 나가는 거듭제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정의. 자, A를 한 번 제곱이 아니라 0번 제곱은 항등행렬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실수에서도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죠. 자, 그리고 A를 n제곱한다 라고 하는 거는 A를 계속 거듭해서 곱하는데 이 개수가 n개 곱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n개 곱한 거를 A의 n제곱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정의는 이번에 n은 양의 정수였잖아요. 음의 정수에서 마이너스 n을 또 정의하는데 A의 마이너스 n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역행열을 n번 곱한다로 정의를 합니다. 역행열을, 그러니까 역행열의 n개를 곱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를 하면 실수에서도 어떤 실수의 r제곱과 또 A의 s제곱 같은 경우는 r 더하기 s 이런 지수 법칙이 만족하죠. 행렬에서도 똑같이 만족합니다. 또 실수에서 이렇게 지수 법칙은 A의 r 곱하기 s가 만족하죠. 행렬도 동일하게 만족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A의 r제곱과 s제곱은 A가 모두 r개가 있죠. 그리고 또 A가 모두 s개가 있습니다. 그럼 총 전체는 r 더하기 s개죠. 그죠? r 더하기 s개입니다.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AR의 s제곱은 A가 r개가 있고요. 요거를 s번 가야 되죠. 요거를 괄호가 총 s번이니까 r개가 s번이니까 자연스럽게 r 곱하기 s가 되겠죠. 그쵸? 하나, 둘, 셋, s개니까. 자, 자연스럽게 실수의 지수 법칙과 동일하게 만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행렬의 거듭제곱을 알아봤으면 그에 따르는 몇 가지 정리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행렬 A가 주어진 행렬 A가 가역이고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리고 n이 음이 아닌 정수는 0보다 같거나 큰 정수라고 합니다. 그때 A의 역행렬 역시 가역이고 A의 역행렬은 원래 A 행렬로 돌아온다. 그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마치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한번 증명을 해보죠. 증명. 자, A의 역행렬이 A이다 라는 의미죠. A 인버스의 역행렬이 A다. 당연하긴 한데 이걸 보이려면 요것도 I고 이 결과도 I라는 거 보이면 되죠. 이미 자명하게 두 개가 보여졌으니까 이미 증명이 된 거죠. 따라서 A 인버스의 역행렬은 A다. 즉 A 인버스의 역행렬은 A다가 증명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B번은 뭐냐? A를 n번 제곱한 이 행렬 역시 가역이 된다고 하네요. A가 가역이면 그거를 n번 곱한 AN도 가역이고 그 n번 곱한 거의 역행렬은 역행렬을 n번 곱한 것이다. 이걸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자,
자, B1을 증명해 보면 우선 이거를 보여야 되죠. A, n분 곱한 이 행렬의 역행렬이 A의 여기 -n이다. 이거를 보이면 역행렬이 이다라고 보이면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요게 가역이다도 같이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역행렬을 요거다라고 보이는 방법은 계속 했었죠. 요것과 요거를 곱해서 항등행렬이 뭐 보이면 되죠. 그죠? 근데 행렬의 거듭제곱에 따라서 n개 이렇게 되죠. 그쵸? 왜냐면 위에 요거를 역행렬의 n번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행렬의 결합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 항등행렬에서 개수가 똑같으니까 맨 끝에 거 두 개 곱해서 항등행렬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도 간단하게 항등행렬이 되죠. 네, 따라서 이제 역행렬이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n번 곱한 거의 역행렬은 역행렬을 n번 곱한 것이다. 또는 요렇게 행렬이랑 이게 역행렬이 되는데 정의에 따라서 역행렬을 n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자, 세 번째 C. 이미 0이 아닌 스칼라에 대해서 K죠. K가 0이 아닌 스칼라 값, 실수 값인데 행렬의 실수 K를 곱한 거의 역행렬을 구하면 이번에는 K의 역수 곱하기 A의 역행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도 한번 증명을 해보죠. C번. 자, KA의 역행렬이 K의 역수 A의 역행렬이다. 요걸 증명을 하려면 요 괄호 안의 역행렬이 요거다. 역행렬 관계를 보이면 되죠. 그러면 KA와 K의 역수 A의 역행렬을 곱해서 항등행렬이 되어야 하고 되는지 보죠. 행렬의 그 스칼라 곱에 따라서 요게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죠. 실수의 역수 관계니까 1이고 행렬의 역행렬 관계니까 항등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and 앞뒤를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면 이 역시 행렬의 스칼라 곱의 성질에 따라서 K가 앞으로 빠지고 이렇게 돼서 1 항등행렬에서 항등행렬이 됩니다. 자, 따라서 K 어떤 행렬의 K를 실수를 곱한 새로운 행렬의 역행렬은 앞에 K의 역수 K분의 1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된다가 증명이 됐네요. 네, 다음 또 재미난 예제 하나 볼 텐데요. 예제 11의 행렬 합의 곱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렬의 다양한 그 대수적인 성질을 쭉 살펴봤는데 실수의 대수적인 성질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기도 하고 예외적인 게 몇 가지 그러니까 예외적인 게 아니라 실수의 대수 체계와 조금 다른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었죠. 또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이 A제곱 2AB B제곱이란 게 있는데 실수의 곱셈 공식인데 이게 만족하는 이유는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를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쓰는데 행렬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행렬에서는 A 행렬, B 행렬 더한 거를 A제곱 2AB B제곱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발레를 한번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항상 AB가 BA가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같을 때도 있지만 우연히 다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다른 케이스는 발레 하나만 들어보면 되죠. 어떤 걸 해볼까요? 예를 들어 A를 뭐 1212라고 하고 B를 100, 10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 곱하기 B. 그러면 이번에는 B 곱하기 A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 같은지 다른지 보죠.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3,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이렇게 나오고 B 곱하기 A는 어떻게 나오는가 보죠. 계산하면 1, 2, 2. 네, 다르죠? 자, 그죠? A, B랑 B, A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행렬에 합을 한 다음에 완전 제곱한 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AB 따로, BA 따로 이렇게 더해줘야 됩니다.